이용구 차관 보도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한겨레 신문의 어떤 수뇌부, 데스크급, 한겨레 신문의 지도부가 정권 감싸기에만 골몰했다며 정권 감싸기 이제 그만하자, 부끄럽다. 결국 한겨레 신문 편집국의 사회부장이 물러났습니다.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데 무뎌졌다. 이용구 차관 감싸는 기사 썼다가 오보 사태를 맞았다. 한겨레 신문 현장 기자 40여 명에 따르면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않고 받아 써준 결과다. 이게 정권 감싸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겨레 신문 현장 기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기력을 하면 열패감을 느끼게 한다. 해당 성명서를 전달했고 한겨레 신문 사회부장이 물러났습니다. 오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교통사범수사실무 내부지침 근거로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 운행 목적이 달성돼서 운전의사가 종료됐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구 차관에게 굉장히 유리한 해설의 기사를 한겨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특가법이 아니다. 당연히 이건 불기소 처분이다. 이건 문제없다. 라는 식의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결국 오보로 드러났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특가법이 개정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사의 해명이고요. 해당 보도 맥락 왜곡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갔고 김병민 비대위원님, 현장 한겨레 신문의 이제 젊은 현장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한겨레 신문의 지도부가 이 같은 오보를 썼느냐? 그것은 추미애 라인 검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기소한 거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정권을 감싸기 차원에서였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오보 내용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용구 차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면은요. 우리가 얘기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용구 차관에 관련된 얘기들은 야당이 집권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고 추미애 법무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용구 차관의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상이 존재했는데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사건은 사실상 없고 덮었던 것 아니냐고는 문제 제기와 의혹,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만약 혹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는가 등에 대한 숱한 사회 문제적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묻고 정권에 대해서 그 권력이 마음대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논조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의 관점들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권력에 대한 이 비판적인 견제를 하게 되는 목적은 분명히 똑같을 텐데 한겨레 신문에서 보여줬던 이 같은 모습들은 이 언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신 자세를 무너뜨린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기자들이 냈던 성명서 정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참관사의 내용들, 이 부분을 꼭 좀 새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나왔으면은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오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중천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등에 대한 오보를 강력하게 쓰고 나서 사과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구설수가 끊임없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비단 한겨레 신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날 관련돼서 KBS가 이 9시 뉴스에서 오보를 내고 나서 그 다음날 사과방송을 했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혹여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뭔가 정치적으로 정권을 옹호하거나 보위하기 위해서 만약 국민이 위임하고 있는 이 언론에 대한 중요한 기능들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쓴소리를 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겨레 신문에 있는 일선 기자들이 내고 있는 이 목소리는
제가 야당에 소속돼 있는 비대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정권 어느 것, 정파적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들을 좀 제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화작용과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목소리를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들의 양심 선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일선 기자들의 용기에 비로소 추미애 검언 유착의 한꺼풀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추라인 검언 유착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점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를 국민의힘이 옹호하는 굉장히 웃기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론 자체가 친정부적일 수 있고 또 반정부적일 수 있어요. 그런 성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사 이제 친정부적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실이나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친정부 성향의 어떤 기사를 쓰면 우리가 옛날 독재 시대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용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론에서 어용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치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사법부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검사가 있는데 금 검사가 뭐 특히 친정부 성향이라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검사는 정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아인이라 할지 친정부 성향인 검사를 불리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떤 검사로의 신분에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검사가 됐건 사법부가 됐건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